직업 뽑을 때 제가 하는 농담이 있어요. 농담은 아니고 이건 진짜 진심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못 줄 상황이 오면 3개월 전에는 알려줄게. 3개월 뒤에부터 급여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다른 회사를 가든 아니면은 그때부터 지분으로 받든. 그때는 이제 지분이 다 상기가 돼 있으니까 안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면을 봐가지고 굉장히 잘 될 거라 그랬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여러 난관도 있고, 이게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적어도 믿고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는 해요. 한 3개월 전에는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근데 그런 일이 안 올 거는 같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는 같은데, 그건 술자리에서 내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어그로 한 번 더 끌면은.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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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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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들한테 이제 영업에 대한 대가로 저이가 받는 거니까 일부 분들은 이게 생각하시는 모든 플랫폼의 시mom은 시음에 플레이어들, 공그러다 가잖아요. 저희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회사니니까 그렇게 갈 건데 저희는 수수료가 근데 센 게 아니라 시중에 비하면 본본리들이 영어파는 거에 비하면 본인들이 영어파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본본들이 영업할 때 예를 들면면 백만 면 1 100만 원 빨대 고객 하나를 확보하는데, 저희는 저희는 그거 삼분의 1를 1거 청구를 안 돼. 그거에도 청구를 안 돼. 그의조도 자꾸 얘기들이 좀 나오는 데, 그의도 자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고객들, 사장님들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네. 가격이 다 달라요. 네.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뭐 가격 다른 거는 이제 상식적인 건데,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죠. 가격이 갈 때마다 다르니까 실질은 이제 눈탱이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탱이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 건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여기가 적정가인데 네. 어디 하나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막 덤핑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서비스를. 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만약에 접하면은 사실 그게 정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내가 눈탱이 맞은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세무사들이 뭐 눈탱이 씌우면서 그렇게 더티하게 영업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장님들이 그렇게 느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안감이나 그런 거는 누군가는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그냥 클린하게 금액 딱딱딱 평점 다 오픈돼 있으니까. 다 오픈돼 있으니까. 보통 음식점업이나 이런 데들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통 사장님들이 가격 위주로 많이 선택하시고요. 세무나 회계적으로 약간 어렵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업종들이 있어요. 네. 특히 쇼핑몰, 건설업 쪽, 시공사, 시행사,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에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투자를 못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업종들은 사장님들이 선택할 때도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실력이 중요한 거죠. 이제. 실력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평을, 고객 후기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실력은 봐도 모르죠. 예를 들면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던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그러면은 어쨌든 오픈하고 계속 적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투자를 받았죠. 외부 투자. 외부 투자를 받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VC, 벤처 캐피탈, 그거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네. 과거에 받았던 거는 이제 지인 투자. 이쪽 비슷한 업계에 있는 분이니까 이걸 아는 거죠. 네. 그 되네. 그거. 플러스,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웠을 때 한 두 분 도와줬는데, 처음에는 그냥 네가 뭘 하면 그래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예. 무담보죠. 거의 무덤. 지분은 주셨나요? 예, 지분 드렸죠. 이런 투자금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지금 회사 운영 자체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지금은 저는 의도적으로 적자 약간씩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세무통이라는 이름을 여기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지금 한 분도 모르시잖아요. 일단은 많이 알리고 우리 신뢰를 쌓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가죠. 계속 재투자예요. 홍보와 재투자 이런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더 쏟아붓는 거 말고 지금 회사 자체에 매출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직원분들 급여 나가고 이 시스템 유지하고 그 정도는 지금 되고 있나요, 매출로?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사업 확장하지 않고 키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재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흑자가 된다는 얘기죠. 똔똔 정도로 어떤 가는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적자 수준을 벗어나는 데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아, 제가 사업을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이 벌리면 그 한도 내에서 돈을 쓰고 그랬었어요. 아, 급여가 충당이 될 것 같으면 뽑고 네,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전엔 저희가 전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루트를 물어봐요. 어떤 루트로 들어올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왔지? 예. 키워드인지 뭔지 여쭤봐요. 작년 말 정도부터는 주변 친구가 알려줘서. 이거 광고도 아니고 입소문. 플랫폼 사업 비즈니스는 무조건 입소문이거든요. 맞아요.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비율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 비율이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희망을 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은 어쩌다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것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네.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인복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막 할 때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만나요. 네. 그래서 이게 신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근데 만약 학생분이라면 학교에서 만날 때는 그런 이해관계가 좀 적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뒀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면 자산이 돼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같이 사업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목적이 있겠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꿈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겠지만,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하는 거고. 다 이제 가족과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신중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고객 하나를 잡아보면 그 다음부터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사람들 반응 보고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투자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예상하는 그게 있어요. 아,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렇게 커지겠지. 그게 모든 스타트업 시작하는 예를 들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가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터지는 거 한두 개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건 간에 고객이 네. 연결이 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어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돈을 투자할 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생각만으로는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처음에 너무 모든 걸 쏟아버리면 네,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거 안 되면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사업 모델은 그냥 다 틀렸다고 가정을 좀 깔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스타트업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찾아와요. 조언을 듣건 얘기를 듣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런 것들. 그러면 사업 모델이 뭐냐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아 보니까 오픈 안 해요? 나보고 뭘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이라는 게 본인은 이제 신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만 생각해낼 수 있어. 나만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구글에 뒤져보면 다 있어요. 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 하나 이렇게 좀 유출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거 딴 놈들이 더 좋게 만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에서 첫 방아쇠 당기는 거죠. 실제로 이 뒤에 고난의 과정은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해서 끝까지 만들어내는 이 실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업에 대해서 좀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 보면 뭐가 된다 그러면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큰 기능이 있어요. 네. 아, 나는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럴 때는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보통 MVP라고 하거든요. 네.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기능만 넣어가지고 한 제품 그걸 만드는 거예요. 빠르게 만든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는 거죠. 네. 고객이 5명이건 10명이건 그 반응을 봐서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네. 고객 반응을 보면서 무조건 고객이 만족해야지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고객이 저희는 양쪽에 있잖아요. 네. 플랫폼이니까. 네. 세무사 얘기만 듣고 만들었는데 이 고객들에 대한 보이스를 잘 못 들은 거예요. 나중에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고선 첫 성과 날 때까지 한 10개월 걸렸는데 만약에 고객 반응을 보면서 처음에 좀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거를 굉장히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고 항상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가정하에서 할 때는 이거를 쓸 사람이나 돈을 지불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쓰게 될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직접 그 고객한테 들이밀면서 이거 어때요? 이 어때요?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이 피드백을 왜 들어? 그냥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네, 맞는 거지. 그렇죠. 이러다 보면 산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멋진 거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네. 난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데 네. 얘네들이 몰라서 못 네.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의 평가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내가 상상하는 게 틀렸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는데 그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손으로. 고객한테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쪽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저희 쪽 서비스나 IT 제품 만드는 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저희 회사는 묵묵히 그냥 어그로 끌면서 어그로 끌 생각 없어요. 오늘은 세무통이라는 스타트업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김인수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관한 말씀 들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네.